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로 방송 찍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만약 아직 하나비전을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 영상 보시고 하나비전을 꼭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꼭 매수하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차트 분석해보면,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역시 이 저항성대를 지금, 그죠? 자, 항상 첫날 분할 이후에 이 첫날 이때가 어떻게 되면 저항세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지지를 했다가 내렸다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오늘 다시 21선. 자, 그런데 거래량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야, 솔직히 이 거래량 갖고는 지금 64,700원을 돌파하기 쉽지가 않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했습니까? 꼭 매수하시라. 왜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면, 이거 뚫고 저는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6만원대죠. 이쪽 5만원대죠. 6만원대, 뭐 10만원대까지도 저는 이게 충분히 가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종목별 투자 이렇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싸움이 나면서 이 하나비전이, 그죠, 기관들이 엄청나게 이때부터 매수를 들어옵니다. 쭉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기관들은 열심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 보시면 이 기관들의 매물을 누가 받아줍니까? 외국인들이 쭉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쭉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외국인의 전형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외국인 매수한 종목은 가격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도하고 오히려 그거를 기관들이 받아주고, 이제 반대 같으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면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데, 솔직히 기관 같으면 뭐 여러분들 금융 투자라든지 보험이든 투신이든 은행이든 뭐 연기금이든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솔직히 몰랐는데 이 하나비전이 이 외국인이 누군지가 지금 나왔죠, 여러분들. 자, 보시는 대로 저도 오늘 보시면 56,5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그 방송을 하거나 그리고 정보방에서 보면 큰 종목은 거의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자, 2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천을 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3월 1일 날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3천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36,000원을 추천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4월 1일 주고 4월 25일인데 지금 조금만, 이거 한 달 만에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 1조 이상 또 충분히 그 재료가 있고 그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하나비전이라는 얘기고, 이런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자 그죠? 보내서 정보방 입장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 자, 외국인의 궁금증이 정말 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오르비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하나비전 지분을 5.23%를 보유를 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자, 우리가 블랙록은 잘 알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보시면, 자, 운영 자산이 무려 400억 달러, 약 하나로 약 56조에 달하는 정말 초매매급 글로벌 펀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5% 넘긴 거는 18일 보고 의무가 발생한 이날 지분 보유에서 공시를 했다. 특히나 지난해를 기준 하나와 국민연금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하나비전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없어서, 왜냐하면 이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이 회사가 주주로 살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르비스는 일단은 대부분 들어올 때 단순 투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 일반 투자에 비교했을 때 기초적인 수준의 주권만으로 행사하는 뜻이다.
배당금 및 차익 실현으로 목적을 한 투자로 프리미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거 수익을 먹으려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포지션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보면 여러분들, 자, 하나비전 다시 한번 잠시 이렇게 가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이 기업 분석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1인 외에 이제 5%가 없었고 국민연금에 8.5%가 있었는데 이제 얘네 들어오면서 이제 고쳐지겠나, 최종 변동률이. 그죠? 딱 세 번째로 이제 오르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쪽. 자, 첫 번째는 자,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 그리고 실적을 꾸준히 내는 회사. 자, 그런 국민연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분할 상장돼서 그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배당도 실적도 꾸준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 8.5%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이제 자, 오르비스라는 외국계가 자, 5.23%를 갖고 왔어. 그죠? 5.23% 들어서, 자, 이 외국인 같은 특히나 글로벌 펀드지 않습니까? 글로벌 펀드도 이 두 개를 다 고려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상위 10개 정도밖에 매매를 안 합니다. 이런 펀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많은 정보, 좋은 정보 뭐 정말 많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레벨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밖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 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다 하고 세상이 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외에는 솔직히 이 하나비전 같은 게 잘 안 들어가요. 하나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션을 들어가, 이런 걸 잘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 하나비전이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없는 데서 지금 올해 2002억 한데 지금 1차로 지금 367억. 근데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에서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 두 번의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죠? 두 번의 계약, 네 번이 아니고, 그죠? 두 번의 계약을 먼저 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쌓여 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천억 정도 하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이 오르비스는 생각하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증거사 리포트를 보면, 자, 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규 HBM 장비 납품 경쟁이 시작을 됩니다. 이걸 하이닉스가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비전이 자, 약 120대 TV 본더를 지금 도입한 것으로 지금 하나도 없다가 지금 120개를 한다는 거죠. 지난해 약 8만 장 규모의 HBM 캐파를 증설한 데에서 올해는 4만 장의 추가 증설이 예정돼 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부터는 12단 HBM 출하도 본격되면서 7, 80대의 TC 본도가 수요가 더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그만큼 지금 이쪽에 그 TC 본도의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반도체라는 넘버원, 그러니까 TC 본드 시장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뭐 신영증권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오르비스에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한미 반도체보다 더 뚜렷한 뭔가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오르비스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이 한미반도체 분란이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 단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불안, 그러니까 이 부품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이번에 했고 이 전략 때문에 한미 반도체와 지금 분쟁이 생기면서 하필 근데 그 분쟁 대상이 싸우던 회사야, 그치?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회사.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열받지, 솔직히 열받지. 제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제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 같아도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생방송의 실방의 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 같아도 열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 오르비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은 이상은 한미 반도체 빼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 하나비전 득보작 같은 지금 이제 꼴랑 지금 어떻게 보면 점유율 10% 정도 할 수밖에, 점유율 10%나 될까나 이런 회사를 지금 왜 했을까, 이런 의문 분석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매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보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5월 금리나 가능성의 무게 너무 이르다. 그렇지만 자, 5월 금리 가능성에 따라서 점점 낮아지고 5월달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용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뒤에 저도 제가 뭐는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자, 미국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한다. 많이 한다도 있지만 5월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자, 오늘 기사 중에 하나 보면, 자, 우리나라의 지금 채권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권 시장에서 몰린다는 것은,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주식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정된 채권 시장으로 가자. 자, 근데 한번 생각을 더 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불안한데 뭐 채권 시장은 그럼 차라리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쪽으로 가는데, 유독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정말 지금 사상 최대 지금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면, 자, 우리나라 5월달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관련 쪽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자, 5월달 금리 인하를 외국인들은 지금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분석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채권 시장에 돈을 간다면 주식 나날가 크게 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대신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5월 주식시장 급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있다는 거고, 좀 이렇게 또 기사도 하면서 위고비 다이어트 길 연열네, 전일 봤던 블루엠텍 잘 봐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이렇게 하지만 오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들 분석을 했어요. 자, WPCP 실적하고 10분의 1탄 토막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낙폭 가대된 종목이죠. 자, 우리로 일보, 자, 여기 보면 요렇게 매물대 돌파를 했었거든요. 매물대 돌파한 흐름은 다 좋은데 이 종목 지금 회전율이 너무 높다. 에?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SDN 일봉, 자, 이 종목도 지금, 자, 지금 여기 상당히 고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정 이행 패턴을 볼 수 있지만 이틀째 음봉이 너무 뼈아프다. 내가 봤을 때는 세량 물력이 던지기 위한 의심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봐야죠. 자, 먼저 뭐부터 볼까요? SDN 한번 볼까요? SDN 한번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조금 당겨 놓을게요.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여기 거의 고점대요. 고점대 언급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자, 보시는 대로 1,700원 전후에서 1,566 던지기 위한 흐름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자, 그리고 우리로도 한번 볼까요? 우리로도 보시면 제가 매물대 돌파했다고 했죠. 1729원 간데 지금 보면 1550원 쭉 밀리지 않습니까? 회전율 너무 높다고. 오늘 9,100만 주라고 그래요. 너무 높다. 이 회사 주식수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보시면 4,300, 지금 두 바퀴 돈 거야, 여러분들. 두 바퀴 돈 거야.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다양한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자 홍 보내셔서 정보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비전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비전 결정적으로
오르비스가 들어왔던 이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하나 세미텍은 제가 얘기한 대로 자,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우리나라 기관들은 살 수 있지만 후발주자를 외국인들이 오르비스가 5%나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에? 자, 그렇다면 자, 이 하나세미텍 현재 SK 하이닉스만 집중하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다변화를 하지만 엔비디아도 다변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단계. 그렇다 보니까 TSMC의 파운드리를 다 받고는 있지만 하이닉스한테 HBM도 지금 삼성전자 계속 문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엔비디아도 그런 다변화를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집중한 이유가 지금 이 다음에 뭐냐면 엔비디아의 공급 체인에 합류하기거든. 만약에 엔비디아의 공급 체인에 합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 옵션은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10만원 괜히 얘기 드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또 뭐냐? 시장이 계속 팽창을 해줘야 돼. 근데 보시면 AI 수요 시장이 내년에는 460에서 156%, 10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한다. 그것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오르비스는 보고 여러분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르비스가 왜 확실하게 이렇게 후발주자인 하나비전을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56,000원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주말에 나올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2위 종목. 하나비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근데 저는 한 발 빠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어쨌든 하나비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주봉을 한번 보면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월봉을 보면 지금 이런 형태고. 자, 두 달인데 이번 달 하루 쉬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매수가 좀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가겠어요. 이번 달 이 정도로만 끝내주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자, 이거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안 놔두게 놔둘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이런 움직임에서 일단은 자, 64,700원대 돌파 시도를 다음 주에 한번 할 건데, 이걸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르비스 들어온 이유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렸어요. 자, 10만원 그냥 가세요. 10만원. 요즘 외국인들 매수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좀 팔지만 그 전에 매수한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비전 10만원까지 쭉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하나비전의 분석처럼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할 종목이나 추천한 종목들처럼 하나비전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정보방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 실시간 방송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입이 안 돼서 안 되고 계속 저만 방송하는 그런 게 됐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정보방에 유입을 시키자. 자, 그러려면 내가 분석한 재료나 내가 추천한 종목이 잘 맞아야 된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도 보셨지만 제가 오전에는 경제적 관련 분석을 해주고 오후에는 이렇게 종목 분석을 했는데 이게 잘 맞고, 특히나 추천한 종목들, 자, 지금 방송 밑에 내려가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4월 1일부터 제가 쭉 추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니까 이게 오신 분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리고 여기 정보방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일로 유입이 되고, 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유튜브는 또 무슨 제도가,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윈윈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오늘 또 행복하셨습니까? 하면 네, 행복하셨습니다. 이 행복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본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과 전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문자 홍 보내셔서 정보만 입장하셔서, 자, 행복은 그 다음에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르비스 제가 오늘 확실한 이유 알려드렸으니까 이 하나비전 끝까지 10만원 한번 가보시죠.